우리가 어디에 매각을 했느냐가 지금 중요해. 그래서 조건도 일단 당연히 내가 원장으로 일을 하는 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우리는 교육 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탑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은 학원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왜? 일단 같이 학원을 어쨌든 내가 같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거의 초입 부분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매각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원이 매각이 되면서 궁금했지만 믿고 따르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믿고 따르는 클라리아였기 때문에 그냥 쭉 갔었지만 늘 궁금하기는 했어. 이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물어봐도 되는 건가 또 궁금했었고 실질적으로 매각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치. 왜 우리 걸 매각을 시켰지? 우리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지? 크게 뭔가 달라졌다 막 엄청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사실상 매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사실상 왔었고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거는 아닌가, 뭔가 어미새가 바뀐 느낌?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는 아닌 건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글쎄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매각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내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다? 불안했었던 것 같아. 난 처음에는. 그래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고 그냥 일단은 정신없이 쭉 따라가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이제서야 약간 그치. 나도 들어볼 궁금하지, 수 있게 궁금하지.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알아야 되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매각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무게가 있기는 해. 무게가 있고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매각을 왜 했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이게 원래는 비하인드가 뭐 있긴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한 이때가 6년 차였나? 학원 6년 차? 그래서 2호점도 이미 냈었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브랜드 이름도 되게 널리 되게 알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학원가 우리가 두 군데서 했었잖아. 어쨌든 핫하다고 했던 그런데 갑자기 돌연 매각.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는 나랑 일단 오빠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의 대표님은 너무 지쳐 있었어. 거의 한 2년마다 지쳐. 그치. 지쳐. 권태기가 오지. 왜냐면 우리가 나는 수업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수업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잘 해야 되지만 운영을 또 해야 돼. 운영이 뭐냐 생각해보면 이게 1년 내내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했던 거. 일단 그런 거. 그리고 이 학원을 내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열었어.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한 3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잖아. 2층에서. 그래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나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을 때 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 해서 3명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꽉 찼잖아. 그 30평짜리가 꽉 차고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무슨 도떼기 시장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걱정이 된 거야. 이렇게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이러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야. 학부모님들이 이제 왔을 때는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애들이랑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됐던 찰나에 좋은 자리가 나서 이거구나.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게 이제 그 바로 옆 건물에 80평짜리로 옮겨갔던 거지. 근데 옮겨가고 나서 거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채워야 되잖아. 그 큰 평수를 갑자기 30평에서 80평으로 이동을 했으니 강의실도 뭐 몇 배야. 애들을 늘려야 돼.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 거지. 많이 모아야 결국에는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이건 또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됐을 시점에는 되게 잘 됐었잖아.
그치. 너무 잘 됐지 학원이. 2호점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어쨌든 운영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랑 뭐 그 당시 대표님은 같은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학원 사업의 끝이 뭘까? 이걸 고민한 거야. 그러니까 창업은 했어. 개원을 했어. 학생들 이제 막 모았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수업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2호점, 4년, 5년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업의 끝이 뭘까? 이걸 고민한 거는 맞아. 사업의 끝이 뭘까?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큰 기업들이 어쨌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난 자꾸 예를 들고 싶은 게 오뚜기 이런 건데 뭐 삼성, 뭐 애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오뚜기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농심도 있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오리온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지금의 큰 기업들은 처음에부터 뭐 컸을까? 아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한 명, 두 명에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야? 두 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10명이 됐을 거고 그러다 100명이 됐을 거고 그러다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회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도 걱정을 했던 뭐 걱정이랑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보통은 학원이라고 하면 우리 학원을 내놓을게요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우리 학원을 지금 있는 이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판다야. 한마디로 뭐 지금의 아이들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집이 된 상태에서 다음 운영자한테 넘겨준다. 이 의미라서 그걸 이제 새로 들어오시게 될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처음부터 모객을 안 해도 돼. 0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수강생들 데리고 하는 거고 좋은 점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뭐 채용에 대해서 더 관여할 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겠지.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 거를 한 번에 얻으려면 당연히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돈을 내야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냥 내놔야겠다 했을 때는 내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다 갖춰진 거를 한다고 해서 돈이 뭐 많아가지고 이 개인한테 돈을 그만큼 줄 수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없겠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이대로 운영해도 그 정도의 비용은 매월 이제 순이 남고 있는데 도저히 그 금액엔 넘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 우리 학원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협상을 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둘 다 싫었던 거지. 왜? 우리의 이 이미지가 더 잉글리시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치. 아무도 우리처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면접을 해봤더니 없어서 일단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넘긴다라고 했을 때 이대로 운영이 될까? 그대로 될까? 내가 하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이건 바로 접었어 사실. 그래서 바로 접었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이제 상황에서 갑자기 제안이 먼저 들어왔어. 오히려. 그래서 우리 학원을 좀 눈독 들이고 있었던 이제 분이 계셨는데 이러한 그룹에서 지금 학원을 좀 인수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을 보고 있었다. 그런 찰나에 또 추천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다리가 맞았던 거야. 그래서 와서 우리 학원을 일단은 한번 받고 방문을 해서 받고 마음에 드셨겠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중에 일단은 하고 비하인드가 너무 많아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왜 결국에는 매각을 결정을 했느냐 우리가 어디에 매각을 했느냐가 지금 중요해. 그치. 우리는 개인에게 일단 매각을 시키지 않았잖아.
우리는 어쨌든 교육 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탑이라고 하는 이제 교원 그룹에다가 매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원이 우리 지금은 동네 학원으로 이렇게 작게 알차게 하고 있지만 교원이라는 이제 큰 그치. 기업의 힘을 받는다고 하면 와 우리의 이 더 잉글리시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겠다. 그치. 덩치를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실. 그래서 조건도 일단 나는 단순히 그냥 매각을 하고 끝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원장으로 일을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근데 보통은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매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새 주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새 주인이 원치 않으면 정리를 해야 해. 그게 조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뭐 프로필을 봤다. 근데 이러이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와 함께 하기가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안 됐을 거야. 근데 다행히 잘 어쨌든 조건이 설득이 서로 됐고. 맞았어.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잉글리시는 이 인원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아, 그치. 그게 있었고 지금처럼 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정리를 해보면 매각에 대한 나의 일단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의 이 브랜드를 조금 더 알차게 크게 영향력을 더 나는 이제 좀 행사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 아무래도 개인인 이제 나와 뭐 대표 이렇게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언제까지 하는 거지? 뭐 강사야, 강의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몸이 힘들어져. 힘들잖아. 에너지가 정말 많이 이제 발산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쯤에서 나는 이제 관리자로 뭐 가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운영까지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운영만 하면은 끝나는 건가? 뭐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우리의 이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장선 상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매각을 시켰지.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젊은 나이에 했어. 젊은 나이에 했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고 했었던 거가 그리고 정말 딱 진짜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진짜 잘 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딱 매각이 되면서 근데 이제 언니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미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끝을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치. 보통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언니도 사업을 하다 보니 아니면 이게 내 생각에는 젊은 나이에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 뭐 20대 후반 막 이랬으니까. 그 매각시킬 당시에 매각시킬 당시가 지금 내 나이 비슷하거나 더 젊었을 건데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끝을 내가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what's next? 뭐 그런 next step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를 주변에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근데 됐을까? 나는 원래 생각이 많아. 네. 원래 생각이 일단 많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일단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난 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봤을 때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아이템 뭐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겠다. 판매, 뭐 개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업만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어쩌면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되게 오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야. 그게 되게 큰 산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나처럼 창업도 해보고 운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엑시트까지 해보고 이제 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그냥 오픈하는 거에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집중하면 안 되겠다. 일단 그건 하나 되게 큰 점인 것 같아. 오픈을 했어. 운영은 어찌됐건 하겠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업의 이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했던 건 아니지만 아 내가 학원을 이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일단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 이걸 뭔가 마무리한다? 어떻게 마감을 시킬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팔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 거지. 그러니까 매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는 아 우리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애초에 그냥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것에 소개를 하고 너도 앞으로는 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우도 커서 강사를 일단은 해야 될 것이고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뭐 사업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런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 이제 자녀분들을 잘 양성을 해가지고 키우고 훈련을 시키셔서 처음에는 좀 같이 운영을 해 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자녀한테 이제 온전히 맡기는 그러니까 정말 물려주는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난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언니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키워낸 내 새끼잖아. 이 그치. 모든 시스템이며 커리큘럼이며 우리의 그 독보적인 색깔, 그 동네를 휩쓸었던 우리의 색깔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게 내 품을 떠나간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순간이 다시 와서 그런 offer이 다시 왔다, 제안이 다시 왔다. 그럼 나는 다시 매각을 하겠는가? 같은 회사에는 매각시키지 않겠다. 우리를 정말 살려줄 만한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게 우리가 죽어가서가 아니라 더욱 크게 키워줄 만한 그런 파트너?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려면 우리는 우리대로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곳도 맞아야 되겠지.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서 뭐 제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워낙에 교육그룹 했을 때 딱 너무 큰 기업이었기 그치. 때문에 사실 좀 희망이 있었지. 그리고 나는 아깝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만든 거를 어디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현장에서 함께 할 거였고 다만 달라지는 거는 빽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빽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대기업인데 내 뒤에서 이렇게 봐준다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희망은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그래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 나는 넘겼으니까 이제 내 거가 아니니까의 의미라기보다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물론 잘 만들어진 것을 이제 다른 데서 소유를 하겠지.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나야. 그래서 난 괜찮았던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언니가 뭐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많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똑같이 운영자로서 일을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매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뭔가 심적으로 좀 편해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파트너십이 어쨌든 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하고 나니까 또 깨달은 거야. 나는 내가 현장에서 매일같이 해와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원장, 정말 현장에서 근데 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서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려면 현장의 상황들을 여기도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본사의 입장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서로 약간 결혼하면 신혼 때 좀 많이 싸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 건 부딪힐 수 있어.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왜냐면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페이퍼워크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본사라고 하는 그치. 곳은 결제, 라인이 있는 거고, 이 문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윗선에서는 어쨌든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만들어서 갖고 그래야지 보고하기도 편할 것이고 근데 이제 확실히 어려웠다라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 우리 색깔은 예를 들어서 통통 튀는 이런 색이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 아주 차분한 심플한 거 미니멀리즘을 원해. 뭐 우리는 맥시멀리즘이 아주 그냥 꽉 찼어. 가득 채워야 돼. 근데 이 중간을 찾으려고 했다는 게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까 협의를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건 특히 학원은 더 그런 것 같아. 뭐 학원만 그런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모든 업종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성공하고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 회사는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마디로 물론 뒤에는 대기업이 있지만 전혀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색깔 자체는 그냥 우리 거로 유지를 해줬다라고 하면 너무 잘 됐을 거야. 아쉽긴 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이제 나의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미흡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또 와도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지. 어떻게 또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매각을 하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 맞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 그때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정말 많이 문을 닫았잖아. 우리 막 학원 가니까 그냥 출퇴근하면서만 봐도 간판이 그냥 계속 바뀌고 없어지고 문제.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다행히 어찌 보면 자금력은 있었던 거지. 근데 아마 나도 물론 개인으로 했을 때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근데 나는 물론 자신은 있어. 똑같이 했을 거니까 어차피. 그렇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그걸 떠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한 건 있었지. 그런 부분은. 그치. 물론 잘 해냈어. 우리는 그 시기 잘 해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치만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근데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어미새가 바뀌었다. 근데 일단은 믿고 따르지만 뭔가 어수선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뭐 매각을 하고 팔았어. 한마디로 팔았어. 그러면 한 3개월만 있다가 원장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 정말 말 그대로 판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자기가 다 직접 그냥 퇴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맞으니까 나가겠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수하게 되는 사람이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런 조건들 맞춰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달라진 건 뭐였냐면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 학원의 이름이 바뀌지만 않았어도 크게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낄 만한 거는 생각보다 없었어. 그치. 그냥 우리 운영하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았었고 이름을 바꾸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이제 후풍이 막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아주 큰일인 거야. 문제인 거지. 갑자기 나를 다르게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를 인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지만 다 그대로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똑같이 느꼈을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 예를 들어서 애플인데 갑자기
자, 우리 오늘부터 이름을 바꿀게요. 해가지고. 디동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였는데 사과였는데 갑자기 배로 바뀐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치. 이제부터 배를 생각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이름이 가장 컸고 이름에 따라오는 그 색깔. 그렇지. 너무 상반되는 색깔이었고. 그렇지. 우리 원래는 주황색이었잖아. 오렌지 되게 통통 튀는 에너지, 그렇지. 넘치는 뭐 정말 교육이야 이거는. 그런데 바뀐 색깔은 어쨌든 남색. 네이비. 그러니까 너무 남색이니까 너무 차분해졌고 막. 좀 기관의 느낌이 아무래도 더 낯섰고 그 따스함, 약간 온기, 뭐 정성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학교 같은 이미지가 좀 많이 없어졌던 색깔이 없어졌던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매각을 하고 나니까 뭐 물론 주변에서는 매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서 또 하더라도 일단 깨달은 거는 확실하지. 매각을 할 때도 이게 내가 단순히 정말 팔고 나간다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더 큰 의미에서 나는 여기서 여전히 내 꿈을 계속해서 펼칠 생각이 있고 더 키우고 싶어서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좀 누군가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해보면 힘이 나겠다. 이랬을 때는 그 파트너가 되게 중요해. 어떠한 파트너냐. 그러니까 소통이 그냥 단순히 되느냐가 아니라 그 파트너의 색깔도 나와 결이 맞느냐, 그러니까 핏이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창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창업하고 운영을 해나간다까지 보통 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는 이걸 마무리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나는 확장을 더 해갈 것인지 이게 될 수도 있어. 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확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학원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학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다시 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엑시트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했을 것 같아. 이게 아무리 큰 교육 그룹이고 뭐고 해도 그렇지. 우리가 이미 그때 너무 모르겠어. 너무 잘 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근데 이런 건 있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값이 나가는 상태였지. 나 그러면은 번외로 이거는 이제 번외 퀘스천 질문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내가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키워낸 무언가를 판다라고 했을 때 매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는 힘 때문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은 것 같은데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판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렇지. 제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돈이 궁금한 거구나.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근데 이제 되게 큰 교육 그룹이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언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서 이런 팁을 얻어야 할지 그러니까 내가 키워낸 나만의 이 정말 소중한 내 새끼를 얼마에 팔아야 정말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은 이런 거야.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당시에 학원을 매각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거 외에도 뭘 갖고 있었냐면 콘텐츠가 있었어. 그치. 우리는 뭐 자체적으로 일단 개발한 게 있었고 또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까지도 우리는 다 있었잖아.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지.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건 내 거야. 그거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내 걸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도 가능해? 가능하지. 매각을 했을 때 이 항목들이 있어.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컴퓨터 이런 거가 몇 대 있는지까지도 다 포함이 돼. 그게 다 그 금액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콘텐츠는 팔지 않았다. 내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 학원의 시스템과 그 학원 자체를 팔았다. 이제 순이익이
있어. 그럼 순이 곱하기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개월 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산정을 하기도 하지. 근데 이제 교원에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뭐 매출과 뭐 순이익만 가지고 뭐 1년 운영했을 때 얼마겠구나 이거에 대한 가치만 이제 판단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브랜드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그 가치까지도 다 포함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에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교원 같은 경우는 억대 수십억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다 공개할 수 없지. 왜냐 워낙에 뭐 공개 못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인수됐던 몇몇 학원들이 있었잖아. 나 자신 수고했다. 나 수고했지. 수고했고 수고했다. 토닥여줄 정도. 그렇지. 근데 콘텐츠도 뭔가 더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거는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뭐 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우리는 콘텐츠가 되게 효자템? 맞아. 생각해보면 효자템이지. 맞아. 학생들이 일단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그만의 가치가 엄청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우리 약간 살아남았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 콘텐츠 맞아. 비용만 해도 맞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맞아. 그 사용료가 또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강료에서만 얻는 이익이 아니라 콘텐츠 사용료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됐나? 해결이 됐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끝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매각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한 이 네임 밸류까지도 이렇게 그렇지.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당연히 따라오지 되게 중요한 않을까. 거지.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야 지금. 왜냐면 브랜드, 그러니까 valu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는 그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처음부터여야 해. 맞아. 그러니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기억나지 않냐? 나 학원 오픈하기 전에 1년 동안 무직이었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나 그냥 거의 오빠랑 집에서 아니면 뭐 카페 가가지고 1년 내내 커리 짜고 매뉴얼 짜고 우리 뭐 이름 만들고 로고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맞아,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다 미리 했었던 거야. 우리는 개인 학원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브랜드 어디 뭐 회사에서 하는 건가 정도의 느낌이 되게끔 하려고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야. 그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브랜드인가? 그러니까 그치. 어머님도 오셨을 때 다 그 얘기 하셨잖아. 여기 뭐 프랜차이즈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처음부터 그 인식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바뀐다?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 첫인상이랑 똑같은 거지. 첫인상이 나빴는데 좋아진다?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디테일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적인 여자예요. 오케이. 오늘도 되게 좀 의미 있는데 나는 이런 걸 궁금해할지는 사실 몰랐고 보통은 이제 금액을 되게 궁금해하지. 근데 이제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 달라서 가치는 근데 변하지 않겠다. 공통적인 건 일단 그 가치. 거기서부터 오는 건 맞고 어쨌든 해보고 나니까 깨달은 점들이 많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되게 강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원장님들한테도 좀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가치를 좀 다져나가는 게 난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도 뭔가 이렇게 끝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한다. 뭔가 뭐가 됐든 학원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업체를 열어서 5년뿐만 아니라 끝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플래닝을 짠다라고 한다? 이 생각 자체를 나는 일단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이러한 생각을 나도 좀 하면서 뭔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모든 일에는 시작과 이 끝,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잖아.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내가 속눈썹을 붙이고 올지도 몰라. 기대해보겠어. 다음에 또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요런 재미. 즐거웠어요. 오케이. 즐거웠습니다. 빠이.